간담이 서늘해지는 토크쇼 서늘한 간담회. 마봉춘 총파업을 이끌고 있는 노조 집행부입니다. 저희가 매주 4명이서 모여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야기 들려드리려 하는데요. 네, 저는 서늘한 간담회 사회를 맡고 있는 노조 부위원장 겸 드라마 PD 김민식이고요. 저는 MBC 프리덤이라는 뮤비를 연출해서 그 공로를 회사로부터 인정받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간땡이 2. MBC가 공인한 불세출의 전략가 노조 홍보국장이고요. 이용마 기자입니다. 네, 노조가 이 해고라는 조치로 불세출의 전략가임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회사에서 인정해 주셨죠. 네. 네, 전직 PD 수첩 PD이고요. 현재는 조합에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징계가 나오지 않았는데 곧 해고가 예상되는 희망 사항이시고요, 형의. 네. 아니 희망사항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확정이에요. 내가 홍보국장이 네. 해고가 됐기 때문에 사무처장은 당연히 해고가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단계별로. 해고가 나온. 네, 조합 사무처장입니다. 네. 조합의 민주언론실천위원회에 간사한 간사 이재훈입니다. 그 뭐 직제표상으로 보면 경찰분도 이걸 분명히 듣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마디 덧붙이면 직제표상으로 보면 이게 위원장 직속 기구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보면 제일 위원장 바로 밑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하는 일은 되게 하찮아요. 조합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네. 뭐 징계를 하시거나 네. 뭐 이게 나중에 뭐 재판에 뭐 가는 일이 있다면, 있으면 그렇죠. 좀 감안을 좀 그럼요. 해주셨으면 참 뭐, 좋겠다. 직제표상으로는 제일 위인데 그게 아니야. 하는 일은 되게 미천해. 맞아.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드리자면 사실 뭐 제가 부위원장, 사무차장 뭐 이렇게 다 있지만 저희 제대로 뉴스 데스크를 만드는 분은 저 이재훈 간사입니다. 사장님이 가장 대노하고 계시죠. 예. 그거 이런 거 우리 간담이 서늘한 요거 한 번씩 포인트 짚어드리면서. 아유, 저는 초기 기획만 했어요. 저는. 네. 우리 조직도 상으로는 격가지인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본류는 원래 격가지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비장의 무기 숨겨두잖아. 항상. 오케이. 이렇게 간땡이 4명 되겠습니다.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이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김재철 사장의 정체가 낙하산이란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 사측은 노코멘트, 즉 유구무원이라는 입장입니다. 40일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MBC 본사를 비롯해 지역 MBC 20개 지부 전체가 김재철 사장 퇴진을 위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김재철 사장 덕분에 전국의 MBC가 하나로 뭉치고 있습니다. 김재철 사장이 노조 집행부 개인에 대해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조합과 집행부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습니다. 한국 언론 탄압사의 신기원을 이룰 전망입니다. 김재철 사장은 지난 7일 임원회의에서 전 부문에서 계약직 사원을 채용해 파업 재발을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사장의 말대로라면 장차 MBC에서 정규직 사원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김재철 사장이 지난 7일 방문진 이사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무한도전을 연출하고 있는 김태호 PD에 대해 회사도 싫고 노조도 싫다고 말했다고 거짓말을 해 무도 팬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태호 PD는 당일 방문진 앞에서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MBC, KBS, YTN 등 공영방송 3사의 낙하산 사장 퇴출을 위한 파업 콘서트 방송 낙하산 퇴임 축하쇼가 오는 1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여의도 공원에서 열립니다. 무료로 입장하는 이번 공연은 YB, 이적, 이은미 등 유명 가수들과 김재동, 나는 꼼수다 팀 등이 출연해 열띤 무대를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안철수 원장 등 파업을 지지하는 유명 인사들의 영상 메시지도 공개됩니다. 네. 야, 이게 참 듣기만 해도 우리 지난 일주일간의 주간 브리핑인데 하나하나 정말 간담이 서늘해지는 뉴스들만 있습니다. 가압류라든지 뭐 전 사원의 계약직화 참 많은데 사실 오늘 진짜 간담이 서늘한 얘기는 우리가 따로 들었었죠. 뭐죠, 사무차장님? 네, 오늘 속보입니다. 원래 저희가 회사 측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는데 네.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네. 원래는 이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갖고 3차례 정도 출석 요구서가 날라오고 네. 출석 요구에 이제 불응하면 체포영장 나오고 잡아가고 뭐 그런 그러니까 수순이 몇번 있는데 불응하면
3번. 3번. 근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2차가 날라왔는데 네. 어제 3차가 날라왔어요. 원래대로 하면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쪽하고. 네. 예. 제가 전화해갖고 따지니까 뭔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이 아닐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면 저 높은 어딘가에서 뭐 그거는 뭐 아직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아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야, 아무래도 저 26, 7일인가 그때 뭐 해관보 정상회의도 있고 아하. 그 직후에 이제 저 총선 체제가 들어가자 본격적으로. 그 전에 이게 정리할 필요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네. 저기 이명박 대통령께서 광내야 될 시간인데 그걸 MBC가 망치고 있으니까 지금 광내는데 자꾸 똥칠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죠. 우리가 계속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광장으로 나가겠다. 어허. 광장 나가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음흠.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도에 청와도 어우. 뒷산에 올라가서 촛불 어우, 보고서 어우. 그 당시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거 어우, 아니에요. 어우.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 집회 신고를 지금 서울 시내에 냈는데 다 안 받아주잖아요. 광화문 일대, 광화문 청계광장, 맞아요. 세종로 네. 집연에 세종로 주변 한 집회 10군데 신고 안 돼요, 정도의 지금. 집회 신고 포인트가 있는데 경찰이 전부 불허 판정을 했어요. 보수 단체들 동원해서 전부 다 사전에 집회 신고 다 선점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 근데 나는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 조금 뿌듯한 게 난 우리가 그 피림이 송사리 작범들인 줄 알았더니 높은 곳에서 그렇게 케어해서 되게 급하게 이것들 잡아 넣어 이걸로 해서 지금 현재 그 3차게 나오고 자 그러면은 3차 지금 출석 요구서가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잡혀가는 거야 뭐야?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 출석을 하라고 지금 통보가 온 건데 네. 거기 이제 3차 마지막 최종 통보인데 안 나가면 아마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우리 16명의 집행부가 도망 다녀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잠깐만 그걸 한번 물어봅시다. 3차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쪽에서 행할 수 있는 거는 체포영장이라는 게 나와요. 체포영장이 나오면은 네. 체포영장이 나오면은 잡아가겠죠. 도망 다녀야지. 아 진짜? 도망 그러고 다녀야지.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지. 야 아니 이게 나는 지금 미치겠는 게 솔직히 나는 내가 저기 노조 부위원장 하는 거 집에서 아버님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지난 회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님은 70대 짠돌이 그 경상도 분으로서 극우 보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사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 이거 날아오잖아요. 영등포 경찰서 김민식 님 집으로 이렇게 날아오면 낮에 아버지가 그걸 받으시거든. 받으면 내가 받자마자 그래. 아 지난번에 좀 속도 좀 냈더니 그새 또 티켓 찍혔네. 근데 지난번에 그 출석 요구서 2차까지 나왔더니 아버지가 날 보고 그러시는 거야. 너는 무슨 티켓을 한 달에 2번씩이나 끊냐. 근데 오늘도 아마 그 들어가면은 그 출석 요구서 나온 거 보고 또 쇼해야 될 거야. 아씨 지난번에 잠깐 좀 기분 좀 냈더니 그새 또 스피드 찍혔네. 근데 문제는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 조사할 것 같은데. 아니 스피드 저기 뭐야 계속 경찰서로부터 저기 과속으로 딱지 받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체포돼서 가면 그럼 나는 아버지한테 설명도 못 해드리고 아니 그러면 자 그럼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 도망 나가면 다녀야 된다니까 일단. 진짜 일단 도망 다녀야 돼. 도발이가 도망가고 최고야. 만약 가면은 손자병법에 일단 도발이가 최고다. 아니 근데 우리 또 착한 준법 시민이잖아. 아니 솔직히 나 이때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뭐 이렇게 법에 어떻게 그해본 적이 없는데 착한 시민답게 가면은 경찰서 가서 얘기를 하면 어때? 아 그래서 조합이 아하. 방침을 정했잖아. 아하. 우리는 착한 조합원, 그러니까 착한 노동운동을 하는 착한 사람들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니 출석 요구에 우리가 왜 굳이 불응을 해야 되느냐? 그럼. 불응할 이유는 없어요. 어허. 단지 지금까지 바빠서 못 갔지. 아 그렇지. 그리고 우리 파워 콘서트도 준비하랴. 아 그럼. 매번 매일 하루도 안 빼고 지금 집회도 해야 되지. 우리 김재철 사장님 열심히 또 우리 모셔드려야 되잖아. 그럼. 폭로할 것도 하나하나 찾아야 케어드려야 되지. 되지. 그렇지. 이분들 그동안의 행적들 다 찾아가지고 우리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시민 여러분들한테 근데 너무 제가 바빠 볼 때는- 우리 제가 볼 출석할래도. 음? 응?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해봤자 아하. 우리 지금 간땡이 1, 간땡이 2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아하. 내가 볼 때는 굴비 1, 굴비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엮여들어갈 것 우리가 같아. 16명 잡혀갈 때는 앞에서 이렇게 16명 포승줄에 아니, 끌고 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굴비 싸우고 그렇게 끌려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고 저기 뭐 도마뱀도 꼬리 자르고 달아난다는데 그 그러니까 체포나 구속이 안 될 사람들 먼저 우리가 미끼를 던지자고. 먼저 이렇게 그 좀 약간 저쪽에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우리가 죄질이 약한 아이들. 죄질이 약해 보인다 어. 싶은 사람들 먼저 미끼로 내보내보고. 형님 제가 제일 먼저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재용 제일 아니, 내가 한 게 없잖아. 내가 먼저 내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파업 가족에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나 제가 해고까지 제일 먼저- 당했는데 내가 나가면 제가 좀 제일 먼저 봐주지 갈게요. 않을까? 형님은 가면 바로 현장에서 바로 체포당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게 출석 요구서가 나왔어. 그래서 갔으면은 소환되면 바로 그러면 체포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럼 바로 구속이 될 수도 구속영장이 그런 거를 어려운 말로 긴급 체포라고 해요. 아 진짜? 아니 그러면 우리가 긴급 체포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나쁜 놈들이었어? 당연히요. 아 진짜? 아니 나도 야, 몰랐어. 이거 몰랐네. 미안해. 진짜 갑자기 몰랐어. 간담이 서늘해진다 형. 아니 우리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잖아. 아까 변호사한테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뭐. 아니 40일 넘게 파업하고 구속 안 될 생각했냐고. 아니 그 변호사가 사측 변호사가 아니고 우리 노조 측 변호사 아 노조 측 변호사. 민변 변호사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 그 말 듣고 진짜 간담이 서늘해졌는데. 실은 나는 알고 있었는데 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 차마 얘기를 못했어요. 아 진짜? 계속 혼자만 품고 있었던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피해자인 거예요. 이런 그 조합의 핵심에 있는 분들이 이들 파업을 다 이렇게 주도를 하고 그렇지. 주동을 해놓고 그 핵심 누군지는 우린 말을 할 수 없어 여기서. 이런 중요한 정보는 또 이 그 조합에서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알려주지 않는. 아니 원래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를 그만 쥐고 있는 피해자인 거야. 사람이 원래 주동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아까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업무 방해죄, 형량 이렇게 쳐봐. 다 아는 건데 뭘? 자, 또 우리 너무 허술한 것 같아. 잠깐만 여기서 제가 살짝 이제 그 소심한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아무리 뭐 우리 간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소심하잖아. 내가 이 네 명을 간땡이 1, 2, 3, 4를 짤 때 지웅 형을 강지웅 선배님을 제가 꼭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저분이 사실은 MBC에서 PD들 중에 소송을 제일 많이 당하신 분이야. PD 수첩 연출하면서 형 소송 몇 번 당했지? 5번 한 번도 진 적 없어요. 다 이겼어요. 네. 잠깐만. 이런 일은 너무나 일상이에요. 그렇지. 우리 강지웅 간땡이 3 0.1톤에 육박해서 단식 농성을 절대 하실 수 없는 우리 강지웅 사무차장님께서 사실은 소송을 5번이나 당하신 분이야. 그래서 나는 그래 우리 그래도 4명 중에 우리가 나중에 잡혀 들어가서 이렇게 혼날 애들 있으니까 소송 전문가를 한 명 넣어야겠다 해서 내가 형을 넣었는데 어느 날 내가 밤에 자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소송을 많이 당한 사람이 소송 전문가야? 아니면 그러니까 PD 수첩을 몇 년을 연출을 하면서도 한 번도 소송을 안 당해본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데 내가 아이씨 지웅 형을 넣은 거는 정말 위험한 사람을 우리가 이건 진짜 처음부터 판단 미스네. 완전히 이게 그래서 자다가 갑자기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거의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어요.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서늘해서 간담이 서늘해서 자는데 PD 수첩을 하여튼 단연간 연출해 오시면서 소송만 5번 당하신 우리 강지웅 사무차장님 형만 믿고 갈게 우린 그러면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저분은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고 근데 좀 전에 들린 그 명예훼손 관련된 얘기는 제가 들어도 너무 황당해서 우리 김정은 아나운서, 김정은 국장 그 그거 무슨 빼놓고 얘긴데? 갈 수 없지. 예. 제대로 뉴스데스크 나레이션 더빙했다고 내일 아마 회사에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를 하겠대요. 아니 잠깐만 김정근 아나운서가 역할이 뭐였지? 거기 나레이션 그러니까 제대로 뉴스데스크에 나레이션을 한 사람 기사를 이제 읽었죠. 예. 자 그러면 솔직히 아나운서는 그 기사를 읽은 거고 그 기사를 쓴 사람이 더 나쁜 거 아니야? 읽은 놈도 나쁘다는 게 회사의 논리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자 그러면은 아니 형이 PD 수첩을 오래 진행하시면서 명예훼손 쪽으로 이렇게 고소를 당해 보셔서 아는데 그러면 회사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는 쪽이 PD를 해 아니면 그냥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 PD가 써준 대로 대본 읽은 그 앵커나 이런 사람들이 명예훼손의 대상이야? 아니요 전혀 아니지. 그런 적이 없었죠. 그거를 예. 모르는 아마추어들이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 나름 방송을 제일 잘 안다는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대본 읽은 죄밖에 없는 김정근 아나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조합 집행부 중에 가장 이렇게 막내 집행부인데 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한다는 거야? 그 너무 황당한 얘기인데 형들이 너무 아니, 하시네. 그러니까 이저 아나운서 국장 최재혁 국장 최재혁 국장. 그다음에 저기 김재철 사장의 비서실장 하고 있는 윤동열 윤동열 비서실장 국장. 뭐 이런 사람들이 김정근 씨 불러가지고 어. 1시간 반 동안을 깼대요. 너 저 민형사 소송 저 고소 안 당하려면 불어라. 누가 너한테 이 기사 줬느냐. 아하. 너한테 대독을 시킨 사람 누구냐. 불어라. 열심히 저 1시간 반 동안을 괴롭혔대요. 그러면서 그랬대요. 자기가 읽는 내용이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판별하지 못하는 자는 징치되어야 마땅하다는 투의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사실은 그 역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회사 측 입장, 사장님 측 입장을 우리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몇몇 분들 이럴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해품달에서 했던 그 유명한 대사. 다물라 그 입 다물라.
아니 이 해품달의 이 유명한 대사처럼 사실은 진짜 그렇게 방송을 너무 잘 아는 선배들이 후배 이렇게 데려다가 그렇게 겁주고 좀 치사하다. 그리고 나는 최재욱 국장께서 어? 되게 그 약간 동안이시고 멋있는 분이잖아. 네. 보면 정말 잘생기시고. 아니 근데 그렇게 치사하게 하실 줄 난 진짜 몰랐어. 그거 어떻게 후배를 아나운서 후배잖아요. 그러면 그 아나운서 선배가 돼서 막아주지는 못할 망정 앞서가지고 불러놓고 그거를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다그치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자, 선배가 아니 것 더 같아. 웃긴 것은 뭐냐면은 아니 이미 그 법인카드 내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도하고 기자회견하고 한 것은 이미 위원장하고 나하고 두 사람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잖아. 근데 이번에 또 민형사 소송을 내겠다는 거거든. 아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같은 나눠서. 아이템 갖고 지금 두 번 써먹는 건데 어. 이번에는 또 그 중에 하나만 또 골랐어. 그것도 제일 어린 집행부 중에 제일 어리고 제일 어린 사람을 상대로 뭘 가지고 문제를 삼았냐? 어. 사장은 마사지 한 적이 없다. 어. 근데 왜 마사지 문제를 자꾸 이렇게 떠드느냐? 다른 사안도 아니에요. 뭐 호텔에서 썼다든지 돈을 법인카드를 썼다든지 그거 하나만 이런 것도 가지고. 아니야. 어. 마사지 딱 하나만 걸어가지고 지는 우리가 다 암시롱. 지난주에 서늘한 간담회 1회에서 1시간 내내 떠든 게 도대체 이게 왜 사장님 법인카드가 여성 전용 마사지로 결제가 되었을까? 그 의문을 마사지 우리가 샵에서. 샵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의문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 사장님께 해명의 기회를 드리자 했더니 사장님이 하신 해명은 난 한 적이 없으니까 그걸 읽은 아나운서. 자, 근데 나는 사실은 우리 아까 이제 이재용 간사께서 그 최재욱 이제 아나운서 국장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사실 나는 또 우리 또 최재욱 국장님 또 그러실 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 내가 또 생각을 해봤더니 그건 있어. 뭐냐면은 최재욱 국장님 안타까운 거야. 이 순수하고 착한 김정근 아나운서 정말 내가 사실 본 사람들 중에서 정말 순수한 영혼. 아니 나는 솔직히 김정근 아나운서 보면 살짝 나는 재수 없어. 특히 나같이 생긴 애들은 아니 인간이 저렇게 외모도 잘생긴 데다가 심지어 젠틀하고 울 때도 좋지. 아니 내가 목소리 좋아요. 네. 마누라도 KBS 아나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지혜 아나운서. 심지어 부부가 맞구나. 아나운서고 네. 이거는 불공평하잖아. 난 그런 사람 좋은 호인을 붙들어서 지적 국장님께서 또는 그 비서 얘기하시는 딱 하나야. 뭐냐면 이 착한 아이가 상처받는 게 보기 안타까워서 가슴이 아파서 너를 그렇게 나쁜 길로 끌어들인 그 선배들이 누구냐? 그 선배들 악의 이름을 무리들. 대라. 악의 무리들. 그 악의 무리들의 이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난 네가 다치는 걸 보기가 싫어.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설득을 하시는 거지. 근데 그분의 그 후배 사랑은 정말 끔찍하시다. 우리가 그 인정해 드릴게요. 최재혁 국장님의 그 후배 사랑 대단하십니다. 나는 서늘해. 서늘해 그냥. 제가 이제 원래 지난 서늘한 간담회 1화에서 예고를 하기로는 우리 김재철 사장이 지난 2년간 MBC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2화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1화 끝나고 이번 주 되는 그 일주일 동안 사장님이 하신 게 너무 많아서 그거 짚어주기만도 내가 보기에 1시간 모자랄 것 같아. 자, 먼저 우리 김우룡 전 박문진 이사장님의 폭로. 요거 한번 우리 살짝 정리해 주시죠. 어떤 사건입니까? 요게 어떤 얘기야? 김우룡 전 박문진 이사장이 2년 전에 네. 그때 한번 폭로를 했었죠. 신동아에 폭로를 했는데 김재철 사장이 청와대에 가서 조인트를 맞고 MBC 인사를 했다. 그래서 MBC 내 좌파들을 다 청소했다. 그 발언을 했죠. 그 당시에 김재철 사장이 펄쩍 뛰면서 이건 MBC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다. 그렇지.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까지 하겠다. 그렇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난 다음에 이분이 소송을 냈죠. 그래서 결국 그 당시 조합 집행부 상대로 아니 잠깐만 김우룡 이사장 상대가 아니고 김우룡 이사장에 대해서는 이 아버님이 송사를 그렇지. 피하라는 그 유지를 남기셨다. 선친께서 그런 유지를 남기셨다 해서 피하고 왜 우리한테 후배들을 계속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야. 송사를 피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유체 이탈 화법이죠. 흔히 유체 이탈. 얘기하는. 그런데 한 입으로 두 말하기. 김우룡 이사장이 그때 정작 청와대에 가서 조인트 맞았다는
김재철 사장은 멀쩡하고 멀쩡한. 그리고 김우룡 이사장이 박문진 이사장에서 사퇴를 하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는 어. 아마 별로 하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역할이 그동안. 2년 동안.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사장이 갑자기 음. 김우령 이사장도 법인카드로 밥 좀 사주고 그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밥을 안 사줘. 그러면 밥을 한 번도 안 산 것 같아. 소송을 안 내는 대신에 네. 밥을 안 산 거야. 아니 자기 딴에는. 그래도 좀 아니야 내가 보기에 호텔에서 밥 사실은 한 번 샀으면 좋았을 그치, 텐데. 김우룡 이사장이 내가 보기에 이게 지금 김우룡 이사장의 김재철은 낙하산 맞다라는 이 인터뷰가 나온 시점이 언제지? 지난주 금요일이잖아. 지난주 금요일 날. 자 봐봐. 법인카드 내역이 막 2년 동안 7억을 써가면서 온갖 사람들 심지어 땅동간도 밥 사주고 다 해준 게 다 나오는데 남은 빼먹은 거야. 아하. 약오른 거지. 섭섭하죠. 약이 빡동 이거는 거지. 인간적으로 좀 너무했다. 그렇지. 좀 너무했어. 네. 임명하신 분인데 음. 특히나 본인은 그 3명의 후보 중에서 3등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랬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 임명권자의 뜻을 받들어서 김재철을 했는데 정작 그 김재철은 사장 2년간 하면서 7억을 그렇지. 7억을 쓰는데 본인한테는 돌아온 게 없다. 밥을 하나도 안 샀구나. 예. 근데 사실은 요 부분에서 네. 저기 김민식 선배가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갔는데 사실은 그거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김재철 사장이 3명의 후보 중에서 사실은 선호도가 꼴찌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김종호 당시 뭐 사장이 대구 MBC 사장이 믿음직스러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구영회 어디죠? 그때 미술센터의 사장이셨나요? 괜찮았는데 지역적인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다. 전남 구례 출신이죠. 전남 구례 출신이죠. 그게 지역적으로 걸렸다. 근데 김재철 사장은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겨레 신문의 인터뷰를 보면. 근데 청와대에서 이 사람을 낙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뜻과는 영남이라서 상관없이 그런 거야? 그러면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임명을 시킨 거죠. 사실 김재철 사장님이 우리 그 흔히 우리 얘기하는 고소형 인사 중에 고소형에서 2개가 해당되잖아. 그렇지. 고대, 고려대와 영남. 영남. 야 그러면은 그 1, 2, 3등 중에서 꼴찌를 오로지 그 지역과 학벌 보고. 야. 근데 그거는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인생은 성적순 아니니까. 아하. 꼴찌들의 발라. 야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니까. 뭐 인생은 성적순 아니고 아부순이야? 아부 잘하면 뭐 사장으로 오고 이런. 어차피 뭐 임명권자 마음이니까. 그 임명권자 마음이지. 근데 아마 근데 대통령이 임명권인가? 그 당시 임명권자가? 김우령, 박문진 전 이사장님도 그 사연을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었으면 좋았는데 그러게. 중요한 거는 밥을 안 사서 그런 것 같아요. 법인카드. 그래서 이제 와서. 아니 김우령 이사장이 그 한겨레 신문 기자하고 인터뷰를 보니까 그 남산에 있는 고급 호텔에서 하셨더라고 또. 한겨레 신문 기자 돈도 별로 없을 텐데. 그 누가 밥값 냈을까? 기자가 냈겠지 당연히. 그런 분인데 호텔 그렇게 다니는 거 좋아하는 우리 김재철 사장님이 한 번도 호텔에서 밥 안 샀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화나지. 그렇지. 연세 드신 분인데 사장이 잘못했어요 그거는. 잘못했네. 근데 사장이 잘못했는데 분명히 잘못했네. 인정. 인간적으로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임원회에서 그랬다며. 김우령 이사장이 뭐 케이블 협회 회장이 못 돼갖고 뭐 삐졌다는 등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했다며. 인간적으로 그렇게 매도하면은 김우령 이사장 가만 안 있지. 그렇지. 뭘 믿고 그러나 만나지 몰라. 말았어야 될 사람이라고 또 했대요. 그러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근데 절대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인데. 그게 이제 언론에 이제 막 보도가 됐는데 그게 포털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포털이 사회 부분에는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연예 섹션에 있는 거야. 너무 웃기는 거야 이거 자체가. 김재철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웃기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코미디라는 거지. 그래서 포털에 뉴스 편집하시는 분도 이게 얼마나 예의가 안 되는 웃기는 코미디인가를 다 알고 이제 그 연예 기사 나는 그래 공식 쪽에다가 배치한 제안을 하고 거죠. 싶은 게 네. 김우령 이사장이 그 얘기를 그 신동아 기자랑 술 먹고 다 얘기를 해갖고 큰 집 조인트 발언. 2년 전에 한번 큰 사달을 냈잖아요. 이 양반 낙검수 못지않은 이 토커티브 하신 분인 것 같아서 그러네.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모셨으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출연섭에 넣어보겠습니다. 김우령 전 박문진 이사장님의 김재철 사장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이야기. 오, 야 좋다. 근데 오늘 완전히 지웅 형 오늘 되네. 공개적으로 제안할게요. 근데 섭외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제대로 뉴스데스크 취재진이 인터뷰를 하러 최근에 그 주소지로 갔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용산 쪽으로 이사를 가셨답니다. 갑자기 긴급하게. 이거는 녹화니까 얘기하는데 오늘 밤에 파워 피드시접 팀이 또 덮친답니다. 아 용산 집을 아까 저기 우리 그 김우룡 이사장님이 그 김재철 사장을 보고 절대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 그 MBC 전 구성원의 심경 아닌가요? 사장. 근데 사실 그것도 그렇지, 좀 배은망덕이죠. 왜? 뭐 어쨌간에 뭐 청와대 하명을 받든 뭘 하든 근데 자기를 이해는 임명을 안 해줬는데 가. 왜냐면 김재철 사장이 엄경 사장 나간 다음에 그렇게 많이 챙겨줬잖아. 엄경 사장한테 투자한 돈만 해도 2억 한 5천, 한 1년 동안 2억 5천 정도 투자해줬어요. 오케이. 밥은 샀는지 안 샀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지만 그런데 김우룡 전 이사장을 상대로 밥 한 번 안 샀다. 아니 그거는 사실은 우리 재철 형이 삐졌을 수 있지. 큰 집 조인트 발언해가지고 자존심 아 구겼다. 그렇지 확 그 어. 이거 그랬으니까. 사실을 너무 적시해서 이게 그럼. 원래 이게 저기가 아프거든. 사실이 아프고 팩트로 이렇게 조질 때 아픈 거거든 이게. 하여튼 뭐 지난 거에 대해서는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정권의 낙하산 투하에 망가져버린 공영방송. 시청자 여러분은 이렇게 꾸짖으셨죠. 다물라 다물라 그 입 다물라 꼴도 보기 싫으니 당분간 뒤돌아 서 있으라. 그 꾸짖음에 늦었지만 MBC, KBS, YTN의 작은 양심들은 용기를 내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은 그런 저희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주길 바랬느냐 미안하구나 잊어보려 하였지만 너를 잊지 못하였다. 그 시간도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고자 3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여의도공원에서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화끈한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방송 낙하산 퇴임 축하 쇼. 이은미, 이승환, 이적, DJ DOC, 김씨, 드렁큰 타이거, YB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과 김재동, 나는 꼼수다 팀 등 방송 3사의 파업을 지지하는 유명 인사들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꾸미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입니다. 몸만 오세요. 본 공연은 무료입니다. 사장님 그럴 뿐이 아니죠. 사장님 그럴 뿐이 아니죠. 사장님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더 크게 다 같이 해요. 사장님 그럴 뿐이 아니죠. 사장님 그럴 뿐이 아니죠.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에이. 반갑습니다. 네, 뭐 저희 조합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보여주신 그 역공 세례에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사실은 간담이 서늘한 그게 많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좀 간담이 서늘했던 거는 이 노조 집행부 이 개인에 대해서 개개인 그 16명에 대해서 30억의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우리 그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왔단 말이죠. 자, 이거 가압류에 인해서 혹시 개개인 또 다른 분들 간땡이들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간땡이 2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어요. 불편함만 좀 있지. 왜? 그냥 하우스 푸어거든. 아 워낙 자산이 없으시구나. 자산이 부채만 있고. 지금 현재 없어. 예금을 특별히 해놓은 것도 없고. 네. 다만 이제 불편함은 이 자동이체 많이 해놨잖아요. 우리 월급 그러게. 통장에다가 뭐 예를 들어 핸드폰 요금, 또 뭐 가스 요금, 무슨 뭐 보험 또 선후배들 뭐 와서 해달라고 하면 보험 가입한 거. 이거 다 옮겨야 돼요 지금. 야. 이거 이거 참 귀찮아 일단. 그리고 나중에 어찌 되든지 간에 이게 뭐 끝나면 이런 상황이 끝나면 다시 또 뭐 옮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너무 불편해 이게.
아니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저기 뭐야 이 집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 명의 이전하면은 그 비용도 꽤 들지 않아요? 이전 비용이라든지 뭐 서류 비용 같은 거 들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전을 못 하. 형 진짜 눈물 날라 그래.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월급 건대잖아 가압류. 월급. 아니, 복귀해도 이제 월급 없는 거야. 우리 취재하면서 이렇게 노동 현장에서 파업하는 노동자들 민사로 손배소 걸고 가압류한다는 얘기를 취재하면서 많이 들었지만 내가 직접 당할 줄은 몰랐어요. 아니 근데 사실 나는 근데 좀 고한 게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한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재산 그 집행부들의 재산 30억 그래서 뭐 2억 5천씩 물어내 이런 걸로 실제로 그럼 노동 현장에서 다른 데서도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야? 무수히라는 아니 가압류를 많이 걸긴 하죠. 그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 네. 그렇게 그 끝까지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노동자들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시고 결국에는 자살을 하시거나 비관해서 음독을 하시거나 진짜. 그런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가압류라는 것이 뭐 그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해결이 잘 되면 좋겠지만 끝까지 갔을 경우에는 괴롭히겠다라는 생각으로 간다면 정말 음. 살인에 버금가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너무 순진해서 그런가? 나는 그동안 이렇게 법이라는 것은 강자에게서 약자를 보호하는 게 법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 뭐 이를테면 몇 천억씩 매출을 내는 회사가 개개인 재산 뭐 1억 2억 기껏 진짜 나같이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 올라와 가지고 집 하나 마련하는 게 평생의 꿈인 이런 사람에게 걸어서 그랬을 때 법이 이거는 회사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으니까 조합 집행부 개개인이 돈을 물어달라라고 이런 식으로 법이 나올 수 있다. 나는 이런 법이 집행된다는 자체가 이게 말이 되는가 이거? 보통 취재 가면은 네. 그 처음에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같이 순진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결국은 말만 그렇게 하고 다 당하기는 결국은 다 도로 당한다. 약간 유체이탈 화법하고는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조합에서 회사 측의 그런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준비는 사무처장이 제가 대부분 하기 때문에 네이버 지식인 보면서 아예 설마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난주에 민사 손배소 걸었다라는 게 기사화되면서 이진숙 국장이 기자들이 찾아가갖고 그 다른 사회 취재 기자들이 찾아가갖고 항의를 했대요. 어떻게 공정보도 저기 언론 자유를 위해서 파업을 하는데 가압류까지 거냐. 그러게. 그 이진숙 국장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근데 생각해 본 적도 없다. 네, 어저께 건 거죠. 아까 취재 기자 중에 한 분이 전화 오셨길래 어제부로 가압류 걸었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대요. 그래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랬는데 바로 문자 왔더라고요. 16명 집행부 다 걸었답니다라고. 그게 사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는 나는 사실은 그 기자가 되기 위해서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어느 학생이 이진숙 걸프전의 그 전설 이진숙 여기자님께서 지금 공정보도를 외치는 후배들을 상대로 쏟아내는 그 말들 그게 정말로 그 같은 이진숙 홍복 그 기자님이 맞냐라고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분의 책을 보고 내가 기자의 꿈을 키우고 있고 나도 저런 멋진 기자 여기자가 되어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을 내가 잘 모르잖아. 같이 일해본 우리 보도국 두 기자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해요? 네. 네. 마음속에 여전히 선배인가 봐. 그분이 당신을 후배로 생각하실까?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입이 해직 언론인인데 해직 언론인. 해직 언론인인데. 간땡이 2는 이미 해고가 됐는데 그렇지 어떻게 맞아. 우리 이용마 기자는 이미 해고가 되셨기 나 때문에. 이미 정리됐나 법적으로? 짝사랑이. 아니 근데 정리되는데 왜 아직까지 퇴직금을 안 줘? 그거 압류됐나 이미? 내 생각에 그거 아직 안 주고 있는 이유가 요거 압류되면 바로 이제 그 퇴직금 바로 압류 대상으로 시키려고 아직 안 하고 야 그러면은 정말 우리 이용마 기자는 서러운 게 지난주 월요일 날 해고되고 이번 바로 주에 가압류 퇴직금, 들어와서 퇴직금 퇴직금 맞아. 가압류 들어와서 33억 그 손해배상 물어내고 출석 요구 3차에 걸친 출석 요구 하지 않아서 체포돼서 끌려가서 콩밥 먹는 데서. 아니 근데 야, 그 미치겠다. 간땡이 2 이용마 선배 정말 불쌍한 게 예? 뭐냐면 쌍둥이 아빠예요. 그것도 쌍둥이 늦둥이야. 아빠. 몇 살에 늦둥이 낳았지? 아빠.
41살. 자, 우리 그 이용마 기자는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41살에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제 40살에 늦둥이 딸을 낳아서 하는데 뭐냐면 40이 넘어서 아이를 낳으면 내가 MBC에 정년 퇴직할 때까지 내가 버텨도 그 아이가 대학을 못 가요. 즉 뭐냐면 못 받지. 대학을 못 가. 그 말인즉슨 사실은 40이 넘어서 늦둥이를 가진 아빠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정말 회사에서 잘해서 정년 퇴직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겠다 그거야. 내 사무실 내 책상 앞에 그 늦둥이 딸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내가 항상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민서야, 아빠는 오늘도 너를 생각하며 꿀을 것이다. 아무리 일하면서 힘든 일이 와도 내가 드라마 이렇게 이렇게 캐스팅 제의했는데 매니저가 한 2번 3번 까. 그래서 에이씨 안에 너랑 하다가도 내가 민서 우리 늦둥이 사진을 보면서 아빠는 오늘도 그러면서 다시 전화해서 유 실장 왜 그래? 한번 해줘. 대본 죽인다니까 이러는데 근데 우리 이용마 기자는 41에 늦둥이 쌍둥이를 낳으셨는데 아니, 해직을 무릅쓰고 지금 와서 이 집행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아까 쓰고가 아니라 이미 해직됐어. 아까 그 정말 더 슬펐던 건 사실은 뭐냐면 우리 여기 녹음하러 들어오기 전에 짜장면 먹고 있었잖아요. 짜장면 먹었지. 네, 방금 전에 이용마 저녁으로. 선배는 그때 막 전화 받으면서 저희 아들 이름이 경제 성재인데 현재 경제인데 경재야 누가 때렸어? 맞았다고? 계속 뭐 밥 먹을 빨리 밥 먹고 빨리 녹음해야 되는데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스태프들이 막 전화 받고 있는 거야. 눈물이 앞을 근데 가린다. 더 슬픈 건 뭔 줄 알아? 더 슬픈 건 동생이 힘이 더 세가지고 쌍둥이인데 형을 막 때리는 거야. 형이 이제 맞았다고 동생한테 맞았다고 아빠한테 하소연하는 거야. 그거 막 듣고 있으면서 근데 약간 좀 짠했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얘는 지금 이제 우리 이용마 기자는 아들한테 누가 때렸어? 어이구 그랬구나 그러는데 사실은 본인은 지금 해고당하고 몰매 맞고 있는데 그 아들 아이씨 갑자기 진짜 가압류 얘기하니까 너무 슬프다 진짜. 우리 저기 분위기 딴 띄웁시다. 얘기해. 우리 예. 사실 원래 그 지난주에 이 서늘한 간담회를 시작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용마 기자가 해고된 다음 날 우리는 여전히 즐겁게 싸울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또 너무나 간담이 서늘한 그 사장님의 역공이 많이 나와서 난 사실 그중 하나 되게 재밌었던 게 전사원의 계약직과 나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나온 얘기야 이 얘기는? 사장이 네. 사장 말 즉슨 MBC에서 노동조합 때문에 파업은 상수다. 파업은 이제 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이제 보완책을 마련을 하자. 참 기발한 발상인 것 같아요. 아주 기발한. 아니 근데 우리 사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사실 상수잖아. 늘 하는 일이다. 이거 늘상 일어나. 지금 봐 김재철 사장 온 다음에 처음에 오지 말라고 파업 39일 했지. 그렇지. 그리고 작년에 김재철 사장이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해서 우리가 또 단협 회복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파업 준비했지. 그렇지. 투표까지 들어갔어. 투표까지 들어가고 파업 직전 3일 전에 우리가 철회했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번에 또 사장 나가라고 또 파업하고 있지. 오늘이 MBC 지금 파업 며칠차지? 지금 44일인가? 44일차. 야. 이거 지금 김재철 사장한테는 상수야. 그러니까 근데 이 이걸 사람 선보일 수 이분한테 있으면 지금 상수야. 어. 이분 이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거든. 우리가 잘못한 건가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 같아. 아니.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분으로서는 사장님으로서는 이게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이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나는 만약 이게 회사가 오케이 MBC가 나는 삼성이라면 난 인정할 수 있어. 아니 물론 솔직히 삼성도 소유 구조라든지 뭐 지분 이런 거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건희 일가의 것이다라고 나는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니 MBC 사장은 와서 그냥 2년 3년 하고 가시는 분이잖아. 아니 이게 MBC가 자기 거냐고. 우리는 솔직히 김재철 사장, 낙하산 사장만 숙박왕께서만 물러나시면은 MBC 공영방송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건 못하겠으니까 대신에 전 사원 1,200명을 자르고 1,200명 자르고 니들 그냥 계약직으로. 근데 계약직으로 하면 사실은 파업은 힘들지. 왜냐하면 1년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계약해야 되는데 누가 파업하려고 그러고 누가 노동조합 간부하려고 그러고. 야, 근데 참 그분의 발상은 기발하다.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제대로 뉴스 데스크를 네? 제가 지금 제작하지는 않아요. 아주 초기 기획만 잠깐만 했을 뿐인데. 그렇지 뭐. 그때 이제 잠깐 해보니까 이 위에 계신 높은 분들이 일을 시킬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느끼겠더라고요. 일단 어떻게? 뭐 일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군말 없이 하는 애들이 좋아. 뭐 계속 선배, 선배 이거는 이뻐. 이렇게 좀 해야 되고 이렇게 좀 나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애들은 골치가 아파. 근데 윗분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직 기자들이 와가지고 왜 별말 못할 거 아니야. 야 저희 와가지고 내곡동 사저 그 별 문제 없다고 기사 써봐.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애가 예뻐 보이지. 그렇지. 그럼 뭐 저기 기자라고 해가지고 내곡동 현장 취재를 해야 되고요. 거기 부동산도 거기 가서 물어봐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자꾸 저기 들러붙고 문제 제기하는 애들이 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계약직화 하면 윗분들이 분위기는 참 좋을 것 같아. 공정방송은 참 안 되겠어요, 그죠?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약직화라든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것이 공정방송, 보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컨텐츠를 만드는 PD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간담이 서늘해지는 얘기예요. 이 저희 드라마에서도 사실 이번에 이제 파업하면서 회사에서 그런 얘기 흘러나오고 있어요. 드라마 PD들 3분의 1 잘라. 그리고 드라마 잘 만드는 애들 그냥 3분의 2만 연봉 더 올려주고 더 계약하겠다 그래요. 자, 근데 이게 뭐 얼마나 참 바보 같은 우리가 그러니까 창의성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냐면 사실은 뭔가 드라마 대박 나는 PD 있죠. 이번에 해품달 대박 났어요. 김도훈 PD 첫 작품부터 데뷔작부터 과연 대박 났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뭔가 컨텐츠를 만드는 PD는 사실은 실패 경험에서 배워서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근데 자, 지금 이제 드라마국에 만약 30명이 있어. 근데 20명은 잘해. 10명이 잘 못해. 자, 그럼 10명 자르고 20명만 하잖아. 그러면 이 20명 돌다 보면 이 20명만 계속 업무 부담이 계속 가중되다 보면 얘들은 갈수록 지친단 말이야. 그럼 이 20명 중에서 다시 또 못하는 애들 나고자가 또 생기는 거야. 그럼 또 빠지고 잘라야지. 조직이 점점점 축소되는 거야. 사실은 나는 그게 바로 저 성과 경영이야. 그러니까 효율적인 경영 얼마 좋은 거야. 근데 그게 돈을 갈수록 줄이잖아. 비용을 줄이고 이 경영을 안 해봐서 그래. 그러니까 나는 내가 경영을 근데 사실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에게 MBC가 나는 사실 MBC 드라마 예능이 잘 된 이유 뭔지 알아요? 무한도전이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잘 됐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한도전 처음에는 시청률 7, 8%야. 내가 뉴논스톱으로 제가 데뷔했잖아요. 사람들이 뉴논스톱 지금은 마지막 시청률 20% 넘은 것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뉴논스톱은 초반에 석 달, 넉 달 동안 시청률 7%, 8%였고 게시판 들어가 보면 조인성, 장나라 같은 신인들 데리고 와서 연기시키니까 시청률이 잘 나올 턱이 있냐 그랬어. 이게 뭐냐면 사실은 어떤 그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는 사실은 실패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거든. 실패해도 또 기회를 주고 그래야지 김태호 같은 PD도 나오고 김도훈 같은 해품달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성과 위주로 그냥 잘 되는 애들만 가고 못하는 애들은 나가. 이게 진짜 얼마나 유치한 짓이야. 혹시 이게 이제 청와대에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청와대 낙하산 사장 김재철 씨가 MBC를 MBA 방송으로 만들려는 청와대에서 이제 곧 놀게 되는 사람들을 MBC에 갖다 꽂으려는 음모가 아닐까? 아니야. 형, 나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꼼꼼하지는 않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MBC를 그동안 MB 방송의 정권의 주구로 만들었잖아. 근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총선 대선하고 혹시라도 이제 바뀔지도 모르겠다 싶으니까 아예 MBC를 밟아 놓는 거야. 조직 문화를 엉망으로 만들고 착사를 내놔가지고 누가 와도 그냥 MBC는 착살난 상태로 그냥. 그 우리 사장님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 왜, 절대 왜? 그러실 분 아니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김민식 씨나 우리 지웅이 형 다들 이재훈 씨 경영을 안 해봐서 그래. 여기 보니까 사장 될 사람들 하나도 없네. 맞아, 사장 맞아. 돼봐. 사장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도 해줘야지. 그러실 분 절대 사장님이 아니야. 그 부장 이상 간부들 다 모은 확대 간부 회의에서 지금 파업 열심히 하고 있는 후배들 패기 있어 좋고 장차 MBC를 이끌어갈 인재라고 그렇게 또 따뜻한 시선으로 얘기를 하셨대. 그리고 바로 가압류하고 가압류하고 그런 인재를 대우하는 가장 큰 거는 해고로 이렇게 그냥 아예 MBC에서는
이게 너무 큰 인재라서 MBC가 품기에는 너무 큰 인재인 우리 이용마 기자는 그냥 다른데 나가서 그 큰 뜻을 펼치시라고 잘라주시고 정말 후배 사랑하는 마음 끔찍하시다 우리 사장님. 아니 큰 뜻이 있으신 네, 분이니까 우리가. 근데 나는 사실 우리 사장님이 진짜 야 지난 일주일간 사장님이 하신 것만 우리가 되짚는데도 1시간이 모자라겠다. 난 사실 지난주에 사장님 했던 것 중에 또 제일 재밌었던 건 뭐냐면 우리 그 사장님 방문진에 가셨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사장을 해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임명할 수도 있는 그런 대주주 상급 기관입니다. 여기에 가셔서 본인이 지금 MBC를 얼마나 잘 경영하고 있는지 MBC 지금 파업 노조에 대한 이 부당성을 얘기하시고자 하신 얘기가 딱 한 게 김태호 PD도 회사도 싫지만 노조도 싫다. 회사도 싫지만 노조도 싫다. 지금 MBC 노조가 하고 있는 파업은 사원들 전 사원의 이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난 되게 황당했던 게 태호 그때 시위 나와가지고 김재철 사장 퇴진하라고 구호 나랑 내 옆에서 같이 외쳤는데 다음 날 태호가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형, 나 그날 시위 나간 거 사장님 못 보셨나? 내가 너가 조금 뒤에 있었나 보지. 아니 태호는 제 입사 동기인데. 응. 외모가 눈에 확 띄어가지고 그러게. 아니 그날 우리 사장님이 응. 뭐 김태호든 누구든 알아볼 경황이 없었을 거야. 왜? 우리 조합원들 얼마나 따뜻하게 품어줬는데 그날. 그치. 방문진에서 저 회사까지 한 300m, 400m, 한 300m 정도. 한 300m 정도 되는데 네. 우리 온 조합원들이 너무 진짜 우리 조합원들이 사장님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 막 쫓아가면서 그냥. 아니 사장님이 그 밖으로 계속 외도하니까 돌아오시라고 계속 김재철을 찾아라. 우리 계속 밖으로 찾아다녔지. 그 들어오니까 얼굴 좀 보자고 맨날 가서 사장실 앞에 가서 매달리지. 그치. 방문진 거기 가니까 방문진 건물 앞에 가서 또 한번 얼굴 좀 보자고. 나오시는데 혼자 그냥 가시려고 하니까 다들 애워싸고 그 300m 정도 되는 거리 얼마나 김재철 외치면서 우리 왔잖아. 김재철 연호하면서. 김재철 연호하면서 왔잖아. 그랬다 진짜. 위대하신 분인데. 사실 되게 사장님이 그날 고무되셨을 거야 아마. 많이 고무되셨을 거야. 본인의 인기를 확인하시고 나는 사실 그때 그 이제 태호한테 전화가 왔어. 이제 통화를 하면서 태호가 너무 황당해하면서 아니 사장님 도대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노조가 싫다고 그랬는지. 우리가 아다시피 김태호 PD는 정말 그 개념 PD잖아요. 그리고 항상 미디어법 파업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의 밥그릇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미래의 밥그릇을 위해 우리는 싸웁니다. 라고 할 이런 아주 멋진 멘트도 날리고 그런 친구인데 이런 친구들은 노조도 싫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게. 사장님이 다 심오한 뜻이 있다니까. 아하. 김태호 PD가 이 친구는 참 아깝다. 음. 이 친구는 품어야 된다. 아. 그렇기 때문에 김태호 보호하시려고. PD의 그런 원래 이게 뜻은 그게 아니다. 김태호 PD의 원래 뜻은 노조도 싫고 회사도 싫은 거다. 사장님이 다 생각해서 하실 말씀이 근데 이게. 그러면 이 사장님한테 난 너무 죄송한 게 사장님은 그렇게 김태호를 품으려고 그랬는데 태호가 막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한마디로 나쁜 놈이지. 태호가 막 그러길래 내가 그럼 아니 내가 나쁜 놈이야. 왜냐하면 태호가 형 난 정말로 노조 싫다는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그래야 돼? 내가 네가 입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 태호야.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가 그 윤도현 밴드와 함께 방송 3사의 유명 그 스타 PD들과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네가 거기에 나와. 네가 거기 나와서 윤도현과 함께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그 노래 부른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것을 우리가 파업 콘서트 이번 주 금요일이죠. 16일 날 금요일 날 기대된다. 여의도 광장에서 5만 인파를 모아놓고 할 때 네가 그 10만 인파를 모아놓고 할 때 네가 윤도현과 함께 YB와 함께 노래를 열창을 하면서 방송사 낙하산 사장 퇴진 축하 쇼에 네가 뮤직비디오를 직접 출연하는 거야. 그랬더니 태호가 좋아요 형 할게요 그러더라고. 오늘 찍었죠. 오늘 찍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은 나쁜 놈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장님이 그렇게 품어 안으려고 나는 이게 하는데 너무 사장님한테 죄송한 거야. 사장님은 태호를 그렇게 보호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그런 그 신대한 뜻을 모르고 이게 또 김태호 PD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사장이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다 잘라버려. 주변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게 안으려고 하는데 다 저기 프리랜서 고용하고 다 잘라버리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왜 서늘한 간담회 1화에서 얘기했던 그 이용마 기자의 두 번째 전략 어차피 다 올라가는 거 아니라면 다 같이 그냥 잘리고 끝나자. 다 실현화 되는군요. 정말 역시 간단해서. 나름 불세출의 전략가야. 네, 우리 앞에 점점 앉아 있는 하나씩 먹혀들고 있어 지금 이게. 우리 앞에 앉아 있는 이 라디오 PD님들의 표정이 점점 흑색으로 변해가고
정권의 낙하산 투하에 망가져버린 공영방송. 시청자 여러분은 이렇게 꾸짖으셨죠. 다물라 그 입 다물라. 꼴도 보기 싫으니 당분간 뒤돌아 서 있으라. 그 꾸짖음에 늦었지만 MBC, KBS, YTN의 작은 양심들은 용기를 내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은 그런 저희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셨습니다. 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주길 바랬느냐? 미안하구나. 잊어보려 하였지만 너를 잊지 못하였다. 그 시간도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고자 3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여의도 공원에서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화끈한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방송 낙하산 퇴임 축하 쇼. 이은미, 이승환, 이적, DJ DOC, 김씨, 드렁큰 타이거, YB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과 김제동, 나는 꼼수다 팀 등 방송 3사의 파업을 지지하는 유명 인사들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꾸미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입니다. 몸만 오세요. 본 공연은 무료입니다. 네. 야, 정말 우리가 이제 오늘이 벌써 44일차 파업을 하면서 한 주 한 주 이렇게 재밌고 다양한 이벤트 콘서트와 함께 또 사장님이 한 주 한 주 이렇게 집행부들에게 압박을 가해 주시는 이 간담이 서늘해지는 작전들 재밌습니다. 다음 한 주도 난 사실은 되게 기대되고요. 다음 주 사실은 3화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가능할까요? 근데 우리의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게 과연 다음 주에 이 4명 중에 몇 명이 남아서 방송을 할까? 이 중에 누가 끌려갔을까? 정말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하여튼 제가 사실 이 서늘한 간담회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용마 기자가 MBC 기자로서 마이크를 잡고 정말 열심히 15, 16년간 살아왔는데 그 마이크를 지난주 월요일 날 뺐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바로 다음 날 손에 마이크를 쥐어드렸습니다. 서늘한 간담회 패널로서 확인 사살. 두 번 죽이는 거야 이건.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아무리 저희들의 손에서 마이크를 뺏어가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골방이 되든 깜방이 되든 어디서든 저희들은 마이크만 있으면 떠들 것입니다. 그리고 즐겁게 이렇게 수다 나누면서 가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파업에서 하고 그리고 제가 연출했던 MBC 프리덤 뮤비의 마지막 그 멘트로 끝을 내겠습니다. 같이 우리 연호해 주시죠. 즐기고 독하고 당당하게 화이팅! 이 방송의 음성은 김재철 사장의 확대간부회의 발언을 마구마구 편집한 것으로 사실과 전혀 다름을 밝힙니다. 하지만 진실과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드라마와 예능 그리고 뉴스가 공정방송을 내걸고 있어서 더 이상 저는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문화방송이 쌓아온 최고 방송사로서의 자부심과 경쟁력이 훼손되는 것을 저는 이미 계획했었습니다.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까지 정권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쏟아왔습니다. 저와 경영진은 후배들에게 강요하고 위협하면서 개인의 선택의 자유마저 빼앗는 전통을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우리 문화방송의 1600여 명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불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사장까지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문화방송이 이만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매일 회사를 차로 한 바퀴 둘러보고 매일매일 제가 다른 곳에서 할 일을 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문화방송의 주인은 정권입니다. 사장으로서 정권의 대표이사로서 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후배들에 대해서는 공정방송을 접고 복귀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동가숙 서가수가 된 사장을 참고 또 참아준 정권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방송의 음성은 김재철 사장의 확대 간부회의 발언을 마구마구 편집한 것으로 사실과 전혀 다름을 밝힙니다. 하지만 진실과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